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규수입니다. 자, 오후 9시 6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늦은 시각인데, 자, HLB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여기까지 지금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온 이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은 미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이벤트 날짜. 지금 오늘이 7월 10일이죠. 근데 단기적인 날짜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요. strongly, 그죠?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게 뭐예요? CNN에서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8월 15일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다. 왜? 재료를 받아들이면서 이 수급들이 호재구나.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구나라고 하면 주가는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이 재료는 단발적으로 지금 팔아야 되는 구간인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매도를 할 거라고요. 그죠?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그들은 매도를 할 것인가? 사실 이 과거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매도 과정이 분명히 있었죠. 그들은 언제? 요 부분 파이널 리뷰는 제외하고 요 부분의 주가 하락. 그죠? 이 부분이야 뭐 어차피 뭐 결과론을 중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예, 이 부분의 하락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하락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하락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급락 나오기 이전까지 주가가 오른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은 피로도를 가지고 그죠? 있는 이 HLB 그리고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금 이 현상에서 하루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주의 종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타짜안 교수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제가 그 HLB는 지금 최근에 HLB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공시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HLB도 역시나 이번에 M&A를 단행할 겁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부 다 전달해 드릴 거고 그 종목에 대한 후보군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장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여러분 도와드리긴 했습니다만 라이브를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일에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딱 마진 정도 올라와 있죠. 근데 만일에 이 부분을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됐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왜? 항상 이 바이오 종목들 거래해 보셨나요? 네. 바이오 종목들은요. 항상 이 뭐랄까 이 실적이라 이런 부분들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 그리고 결과물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조금은 약간 좀 베팅에 대한 규모, 베팅에 대한 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 제가 운용사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 HLB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이벤트에 훼손을 일으키는 적이 거의 90% 9할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냥 꼭 맞아요. 주가 하락을 이끌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HLB는 오를 수 있어요. 왜? 어떤 이슈가 있을까? 내일 미국으로부터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할 거고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앞뒤 없이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날짜가 예정돼 있거든요. 하루짜리 주의 종목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날짜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 날짜는 무엇인가? 아, 이거 정말 궁금한데 그거 좀 빨리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것은 빨리 이 답에 대한 부분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들 시장에 참여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HLB 좋은 종목입니다. 왜? 아니 꾸준히 선박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FDA 임상 3상까지 도전하면서 왔던 기업을 저는 사실 이제까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심인 건 확실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아닌가요? 그 소중한 자산은 언젠가는 우리도 매도를 해야만 수익이잖아요. 그죠? 항상 맞아요. 매도를 못해서 손익, 그죠? 손실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HLB를 믿고 HLB를 잘 되기를 희망하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과거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의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드리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수급적인 이슈도 한번 슬쩍 볼 텐데 투자 동향을 들어가 보게 되면 특별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의 뭐 이렇게 160만 주의 매도 그리고 30만 주, 50만 주, 70만 주 사실 이거는 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 공매도 수량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이 두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1200만 주씩 이렇게 쭉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서는 900만 주, 500만 주, 400만 주, 190만 주 이걸 우리가 무슨 표현을 할까요? 예, 물량이 잠겼다라는 표현을 하죠. 물량이 잠겼다. 그죠? 누군가가 힘있게 들어오고 힘있게 나가는 행동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숙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쵸. 정확하십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타짜한 기수 이 말을 하는구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자의 전환사채를 79,600원에 발행했습니다. 낮출 수 있는 조건은 55,7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66,9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내릴 수 있는 조건은 44,000 얼마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물론 이 부분은 가격을 3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이 가격에서 다시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근데 중요한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얼마까지 빠졌다가 오르죠? 65,800원이죠. 이따 전자공시상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쵸? 재료가 나오는 이날이었잖아요. 스트롱리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빠졌다가 상한가를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그들은 이 전환사채에 대한 가격에 정확히 이 부분을 지켜내고 급등시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첫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정확했죠. 시초가 한번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한번 취하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까지만 단기적으로 보유해보자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한가 쳤던 날, 그 다음 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받아내야 됩니다. 왜? 이때 전환사채 가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얼마였죠? 최장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이 당시에는 55,700원이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단발적인 상승을 보면서 다시 내려오는 구간을 기다리세요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시나리오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쵸? 한 번에 일정 부분 비중을 더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이제까지 여기서도 여러분들 사야 됩니다. 여기 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요 부분도.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이 전자공시사항을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공시사항을 들어가게 되면 이 HAB를 딱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쵸? 자, 최근에 있었던 전환사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33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1%와 4%짜리를 금리로 제공한다. 65,900원.
아까 얼마까지 봤었죠? 65,800원. 이 옆에 한번 조금은 어지럽더라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료는 제가 첨부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정리해 놓은 거.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시나리오를 알아야죠. 전부 다 맞춰드렸어요. 65,900원. 자, 쭉 내리면 46,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 46. 그죠? 이건 물론 위든 아래든 3만원까지도 빠지게 할 수 있고, 이 30%더 매겨서 위로 6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이건 9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9만 원대까지 가격이 온 겁니다. 그러면 46, 167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부분을 저는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요 부분이죠. 납입일. 납입일이 언제입니까? 이 유상자 자금 7월 16일. 자, 적어 봅시다. 7월 16일. 근데 이 부분에서 특수관계인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제가 아마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 이동희라는 인물을 말씀드렸어요. 85. 그죠? 자, 요거는 최근 전환사채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없죠?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간다. 아니야, 빠진다. 이런 이야기만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그것만 봐서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말만 하나 이런 이야기들 좀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3월 4일 날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저기 적어볼게요. 600억의 전환사채 1%와 4%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건을 보게 되면 79,670원이에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79,670원 적었어요. 그러면 쭉 내려봅시다. 여러분들 쉬운 종목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바이오 종목은 쉽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55,769원까지 빠질 수 있는 조건을 이 당시에 걸었죠. 그리고 쭉 내려봅시다. 자, 이때 이 납입일은 3월 8일이었어요. 좋아요. 이건 지나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제 급락 사건 나왔을 때 도와드렸던 부분이 JJ에셋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에는 특정인의 세력 김복덕이 소룩스라고 하는 기업의 최대 주주였던 사람이에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에요. 본인 회사 주식을 팔고 90억을 들어왔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릴까? 이게 키포인트로 한 번 제가 도와드렸던 함수고 이제는 이 전환사채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들 풀어드릴 거니까. 자, 소지섭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동이란 분 아까 여기 적어놨죠. 이동휘 얼마 85억 들어왔었죠. 얼마 들어왔다? 7억. 그러면 이동희라는 사람은 두 번의 전환사채를 들어왔네. 7억과 85억. 그렇죠? 총 합치면 얼마죠? 92억을 들어왔네. 92억에 전주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저는 리보세라믹 칼렐리주맘에 대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도사리는 위기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좀 더럽죠? 자, 근데 요 부분에서 제가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딱 하나였죠. 왜 이 말씀을 드릴까? 이따 요 부분도 한번 볼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릴까? 결국은 빠졌다가 그죠? 오를 수 있는가? 힘있게 베팅을 할 수 있는가? 이건 감도 아니오. 하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물타기 하는 것도 아니오. 항상 시장에 맞게끔 이 가격이라고 해서 전환사채를 무조건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단 환경의 문제라는 건데 자 이거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동이라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손실을 보지 않게끔 분명히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어떤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HLB 주식을 나눠주는 즉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 유상자든 전환사채라는 이 컨버터블 본드라는 상품을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소름 돋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초거대 세력들은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을 알고,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을 알고, 경각심을 알리는 타이밍을 알고, 다시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기 전에 당신은 그걸 알았어? 라고 하면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매수해야 됩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요. 정말 깜짝 놀랄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뭐라고 했죠? 사야 된다. 전환사채 이 얘기만 끄집어냈네. 아니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짜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요, 팔아야 될 시기는 언젠가라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첨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드리는 거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새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이야기나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되면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분명히 히든 종목도 오늘 첨부해 드린다고 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모든 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에 대한 기회를 이렇게, 자, 이게 언제냐면 하한가 쳤던 날이에요. 하한가 쳤던 날. 하한가 치고 그다음 언제? 요때. 바로 움직이는 날.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좀 더 볼게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여기까지 보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G타짜 안교수 많은 힘이, 여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왜?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이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자, 운용사에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이런 급락 사건을 슬기롭게 풀어냈는가라는 부분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또한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급락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SL,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뭐라고 합니까?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 55,700원의 전환사채. 이해되셨나요? 55,000원의 전환사채. 이 가격을 그들에게 마진을 지켜주기 위해서 결국은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릴까?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세우고 있어야만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도 우리는 피하고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 제 이제 올해 56입니다만 2 더하기는 4.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시지만 아들 녀석이 그 말을,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어떤 일은 공매도 때리고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애들도 있거든. 지수에 투자해서 코스닥 지수 끌어올릴 때 수익을 내는 애들도 있거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댓글 한번 달아봅시다. 재료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했어요? 수급. 재료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했어요? 수급. 다시 한 번 더. 재료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했어요?
수급, 수급, 주고받고, 그죠? 항상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피해가고 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동이라는 특수관계인 두 번 들어온 사람을 제가 정확히 일러드립니다. 이름은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만, 자,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5,000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예,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자,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처음 보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자, 요 부분에서 단발적으로 55,700원까지 일단 수익을 내고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나서 라이브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다려라. 그죠? 전환사채를 딱 등장시키는데 이동이라는 사람을 두 번 받아가게 하죠. 나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자, 근데 전환사채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65,000원에 딱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6월 26일 날짜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63,800원일 때도 이 전환사채 공시 나와서 급락하는 날 12.36%에서 그죠? 여러분들께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구독자 10,000명 되셨네요. 자, 3분 25초에 65,000원에 끝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대박 오늘 종가 65,000원에 끝났어요 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자, 요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제 전달해 드릴 건데 최근에 전환가액 조정됐죠. 자, 얼마죠? 59,154원으로 전환됐죠. 그죠? 자, 그러면 59,154원까지를 전환했는데 이 가격 하나 기억하세요. 59,000원. 그죠? 요번엔 얼마? 요번 거? 64,000원. 65,000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65,000원에 딱 끝나버릴 수도 있어. 왜? 이들의 마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65,000원에 딱 끝나버릴 수 있다고 하죠. 자, 봐요. 저는 이제 그 이벤트가 완벽하게 사야 되는 구간, 피해야 되는 구간. 이럴 때만 단답형으로 딱 이야기해야 될 뿐이지. 우리는 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게 피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우리가 즐기는 게 중요하고 이걸 즐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닌가요? 그때 이 말씀을 했죠. 언제 얼마에 끝났어요, 이날? 65,000원에 딱 끝나버렸잖아. 전환사채가 얼마? 65,900원. 러프하게 간다고. 그들은 항상 흔든다고. 그렇지 않아요? 라이브에서는 여러분 실시간으로 다 말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자, 요 부분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때죠. 역시나 65,800원 찍고 그죠? 한번 때려도 다시 잡을 수 있잖아. 시초가에 한번 때리세요. 올라갈 때. 하는 게 맞다. 근데 다시 흔들리잖아. 한 번에 가지 않고. 이 가격을 이용해서 그들은 분명 주가 급등을 이끌어낼 거라는 것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단발적으로 결론줄을 한번 지어봅시다. 언제까지가 단기적인 마지노선일까? 7월 16일이겠죠.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 만다는 거에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 자 10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올 거라.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일단 금리라는 부분이 CPI 지수가 오늘 미국에서 나온다고. 이해되셨나요? 그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림이 바이오 기업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하죠. 금리 인상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바이오 기업들 부채, 전환사채 두 번 발행했으니까 부채는 많잖아. 그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부채 비율을 끄집어내린 거고. 그죠? 자금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요.
이걸 보여드릴 텐데 금리의 영향은 힘있게 달려나가는데 어떻게? 가속도 역할을 한다 이거야. 파이널 리뷰는 보통 일주일 전에 받아들여요 기업이. 결과를 미리 받아요. 근데 이때 내내 3월 26일 여기 적어봅시다. 4월 5일 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요 부분만 달라지는 게 있는데 쌍두마차 정확히 12조 원짜리 칼로 그은 것처럼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알테오젠. 똑같이 오르고 이 부분도 3월 26일 정확히 빠지죠. 오르는 건 언제죠? 4월 5일. 향방도 거의 똑같이 움직이잖아. 여기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 HLB와 이 둘은 항상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 때로는 참조할 수 있는 지표를 모두 참조하길 바랍니다라고 했었죠. 실제로 보세요. 요 부분 도와드렸죠. 그리고 요 부분 6만 5천원 딱 찍었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되겠구나. 요 가격을 이용할 겁니다라고 했죠. 실제로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서 했던 말은 뭐예요? 밀어냅시다. 쭉 사봅시다. 왜? 금리적인 환경이 완벽히 달라졌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근데 이게 어렵다고.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어려운 종목을 거래하시면서 어떻게 쉽게 거래를 해요. 그러면 이 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브 주소 남겨놓을게요. 왜? 지금까지 영상을 지켜보신 분들은 진심이겠죠. 그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올라요 내려요. 빠져요 말아요. 그렇게 쉽게 투자하면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없어. 왜? 시장은 항상 어떻게 한다? 뭘 지표를 보고 몇천억, 몇십조 운영하는 애들, 외국인들 전부 다 그걸 보고 들어오는데 자, 요 부분 한번 간단히 보고요. 빠질 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아까 매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 했죠? 라고 하죠. 그 지표도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4월 5일자. 자, 이게 석 달 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건데 HLB 그다음 알테오젠 초긴급 바이오 업종의 9천조 하락 주범. 이게 금리 이야기를 끄집어냈거든요. 오늘은 반드시 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왜 이걸 보여드릴까? 라이브에서는 제가 실시간의 시장의 어떤 동향까지도 전부 다 말씀드리고 내일도 역시나 CPI 미국의 지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동사에 대한 이 부분에 재료가 지금 새로운 재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자,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자, 이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역외환환율 이것도 금리를 실시간으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라이브에서. 자,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쉬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HLB는 거래를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이 돼 있고 몸에 익히기 전까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알고 숙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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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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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상만 봤기 때문에 그죠? 바카라처럼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자 보도록 할게요. 왜 걔네들에 대체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원하고 실적 발표도 뚜렷하게 좋게 나왔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확산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HLB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다 일러드려야만 꼭 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수급의 불안전성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봅시다. 너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자, 이 부분에서 받아내자. 받아내자. 전환사채 금리적인 환경이 달라졌다. 알테오젠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알테오젠도 똑같은 시기에 오르지 않습니까? 자, 결국 뭐냐면 우리는 찍어야만 저점이에요. 그리고 찍어야만 고점이에요. 근데 이벤트 데이에는 뭘 봐야 될까?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벤트 제의, 즉 이제는 우리는 일정 부분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근데 그들은 제가 이 표현 드렸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죠. 왜?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을 즐기기 위해서. 알고 있었다. 한 번에 점 상한가 가진 않았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알고 있었다. 환경의 훼손을. 알테오젠도 HLB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환경의 훼손을 알고 있었다. 이제 알테오젠하고 둘이 똑같이 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 자, 중요한 건 뭐냐? 알고 있었다죠. 그러면 요 부분도 알고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도 진짜 알고 있나? 그 지표는 없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과거인데 이때 제가 항상 최고가에서 위기를 알릴 때는 11만 8,300원일 때 이때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어떤 신호를 보면서 분명히 때려맞을 각오를 하세요라고 해서 단답형으로 이야기 드렸던 라이브 영상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제가 분명히 새벽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보내드렸어요. 그죠? 자, 뭘로? 이 부분이죠. 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공매도를 다시 치겠다라고 해서 상환되는 거. 근데 급등 나온 다음에 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갑자기 빨간불 들어와 있죠? 13만 주. 이거 새벽 3시 되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도 시간 내서 확인해야겠죠. 자, 요 부분은 자, 요 부분에 빨간 신호 나왔을 때 11만 8,300원일 때죠. 자, 차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지표.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요 부분에서 빠질 때, 그죠? 요런 행동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가는 수량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근데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34만 원 증가됐다가 딱 상환을 시켜버리죠. 그래도 7만 주. 다시 증가했다가 상환. 그죠? 이 부분이요. 보통 이렇게 급등 나올 때 그나마 상환이 되는 부분에서 몇만 주씩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신호예요. 이들은 아직 쌓아놓고 있다는 거야. 자, 이들도 항상 유연하게 지금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2, 3일 동안은 어떻게 된다? 맞아. 이거예요. 파란색. 이건 좋은 신호예요. 근데 이게 큰 물량으로 앞서서 바뀌었던 대로 바뀌게 되면 분명히 이들은 공매도를 크게 치게 될 겁니다. 자, 이 코드 번호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자, 이 부분은 자, 제가 어떻게 할까? 자, 이거 그 증권사 한 20군데 정도 아마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010-4822-8706. 자, 요거는 일단 숙지해 놓으시죠. 그리고 라이브 들어오시죠. 라이브 들어오시고 010-4822-8706. 예,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실래요? 뭐랄까 1번 보내주세요. 1번. 예,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AI가 인식해서 바로 이 지표 한 20군데 증권사는 다 쓰실 거예요. 예, 요거 최소한 이 부분이 악재가 나왔을 때 또는 호재가 나왔을 때도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새벽 한 3시 정도 되면 찍혀요. 예, 요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예,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저한테 이제 문자 1번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 선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선물. 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거를 결국은 뭐죠?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할 수도 있겠네. 이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잖아. 여기도 금리. 그죠? 이게 주식 투자라고. 이해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저는 HLB의 병용요법이 잘 되길 희망해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FDA에다 스트롱리 강력히 권고한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근데 꼭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죠. 상황을 예측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근데 때로는 참조할 수 있는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를 빌려간 애들의 행동, 이걸 보면서 아니 참조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고 한다면 다 참조해야겠지. 근데 이게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어려우실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기억하셨죠? 자,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또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어. 자, 7월 16일 단기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1, 클래스 2 이게 2달에서 3개월, 6개월, 8개월 걸린다고 하죠.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 왜? 3월 8일 날 내년 되면 전환사채를 뭐 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어. 주식으로. 팔 수 있잖아. 그죠? 3월 8일이니 지금 7월이면 6개월짜리 클래스 2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얘네들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손실을 보지 않아. 여차하면 전환사채라는 조건이 뭐죠? 원금과 이자 1%짜리를 돌려받을 수는 있다고. 이해되셨죠? 7월 16일. 자, 이때까지 단발적으로 제가 라이브는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중요한 부분. 주의라는 종목은 주의라는 조치는 거래소의 조치일 뿐입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주의 경고 위험의 조치를 낼 테니까 조심해봐라. 급락 나오는 걸 조심해야 돼. 대주주들이 횡령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또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라이브에서는 이것저것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 알아야 되니까. 주식 투자를 차트만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좀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 앞서서 주식타지한 교수님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HLB가 M&A를 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죠? 자, 뭐냐면 잘 봐요. 최근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록스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김복덕이라고 해서 아까 90억 기억하세요? 아니요, 너무 많은 걸 말해서 기억 못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인데 1대 14인 무상제를 단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네? 여기 대표라고. 잘 봐요. 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김복덕이 본인 주식 팔면서 이쪽으로 들어왔거든. 1대 14인 무상제를 단행했어. 조명 기업을 인수해서 바이오 기업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아서 나쁠 거 있어요?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쁠 게 있어요? 그죠? 자, 봅시다.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과거에 진양곤 HLB에서 인수를 했다고요. 차트 모양이 똑같을 거라고. 왜? 바이오스텝, 노터스라는 기업, CRO, 임상 수탁기관을 대행하는 업체를 인수를 하고 1대 8의 무상전 동원해서 끌어올렸지. 근데 이번에 인수한다고 합니다.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가장 큰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2개 기업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이 말씀은 해드릴게요. 분명히 하나는 비상장 기업인데 하나는 상장 기업이라고. 자, 그러면 못 먹어도 마진은 생기는데 되게 되면 10배가 나오겠지. 자, 보세요. 구독자 2만 명 한번 돌파할까요? 하루 만에? 그러지 못할까? 좋아요 한 1000개 달릴까? 그러지 못할까? 자, 인생의 선배님들. 자, 이걸 보세요. 이때 우린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투자 전략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자료집도 이제 첨부드릴게요. 자, 우리 그냥 HLB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봅시다. 아주 최근 들어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HLB 글로벌 진단 플랫폼 인수의 23% 급등 등등. 만성 대사질환 플랫폼 개발사. HLB 그룹 바라 바이오 인수. 신의 헬스케어 겨냥. 갑자기 M&A 이슈 계속 나오죠. 근데 요 부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도가 되는 업종이 뭐죠? AI 업종이죠. AI. 자, 쳐봅시다. 아론티어와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50억의 투자를 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죠? 1주 전에. 그것도 신기하게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2일 날 등장을 해요. 시장은 알고 있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돌이켜보면 이 HLB가 결과 strongly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언제죠? 아니, 전이잖아. 이때잖아요. 그죠? 시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 빠질 때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오를 때도 그 딱 환경이, 이렇게 됐구나. 그럼 나는 이제 즐겨야지.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자가 돼야지.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HLB는 돈을 보유하고 있죠? 어떤? 당분간 쓸 수 있는 자금이 많죠. 거의 뭐 이제 7천억 정도 되나? HLB 생명과학에 대한 자금이 있고 1,000억 정도의 유상자. 물론 부채 갚는 데 썼지만 330억을 또 발행했다는 건 이거는 빚이거든. 빚을 또 늘렸네. 뭘 나오게 해서 M&A. 지금 속속들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어떤 기업을 인수할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국 시장에 알아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AI가 가장 핫하고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해요. 제가 채널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렸던 게 뭐예요? 페프트론. 그죠? 일라일로한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이때 일러드렸는데 정말 급등 나왔죠. 삼천당제약. 제 채널에서 삼천당제약과 페프트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냥 같이 보여드릴까요? 자, 그죠? 급등 나왔죠? 자,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삼천당제약 7월 2일부터 커버리기 시작했어요. 그쵸? 페프트론을 검색해 봅시다. 페프트론. 알테오젠 EU. 그죠? 계속적으로 도와드렸던 알테오젠 봅시다. 언제부터? 페프트론. 3월 14일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도와드렸죠. 그죠? 알테오젠가 페프트론의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은 운용사에 있으면서 나이를 뒷구녕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항상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이왕이면 모르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공매도꾼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으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17,780원까지 올랐던 건데 지금 오르지도 않았어. 바이오 환경이 우호적인데. 기술 이전 비용으로 이미 수취한 기업이야. 근데 바이오 업종 중에 실적도 동반됐어. 재무적으로 우량해.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 주가 상승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기업인데 두 개 중에 하나의 기업으로 선정이 됐대요. 이거 지분 투자 단행하게 되면 결국은 분명히 점상한가 몇 번 가겠지. 그리고 무상증자하게 되면 소록스, 그 다음 HLB 노터스, 그죠? 노터스 과거의 주가처럼 여기를 한 번에 보내려고 할 거라고. 최소한 이거는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100원 한 장이라도 원한 적 있었어요? 라이브 들어오세요. 자, 이 자료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오는 것은 뭐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좀 까칠하지만 옳은 소리라는 투자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10-4822-8706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뭐 선물이라고 해도 되고 숫자 1번, 그냥 간단히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렇죠? 자, 대응 전략 자료집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시나리오 포함해서 보내드릴 거고 라이브에서 좀 깊게 달아보도록 합시다. 날짜 기억하세요. 7월 16일. 그죠? 그리고 그 신호,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그게 빨간불이 너무 증가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경계심을 알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크게 한번 팍 들어오긴 되는데 7월 16일 이전에 이게 증가되면 빡 때려 맞는다고. 이해되셨어요? 이 이상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이게 증가되기 시작해. 크게 증가돼. 근데 7월 16일 이전에 하면 팍 하면 한번 팍 때려 맞는 날이 나와요. 아시죠?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